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9일 기준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 가불 선거구에선 누가 본선 후보에 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평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힙니다. 현역 국회의원부터 구청장, 광역위원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2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은평 지역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은평구 갑 지역은 2004년 17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줄곧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은평구는 3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아성에 다양한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민 상황입니다. 먼저 은평구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에선 재선 박주민 의원과 김신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 부위원장이 공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홍인정 전 은평갑 당협위원장, 한석헌 전 학원 강사, 남기정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부원장, 신성섭 전 20대 대선 국민의힘 미래통합위원 수석부 본부장, 오진영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등 모두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경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우선 추천으로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기준을 보면 은평구 갑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번 연속 국민의힘이 패배한 곳으로 우선 추천 고려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추천은 당이 특정 후보를 지정하는 겁니다. 불광동과 가련, 구산, 대조, 진관동을 포함하는 은평구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에선 재선 강병원 의원과 3명의 예비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이른바 비명계 강병원 현역 의원과 친명계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맞붙어 관심인 상황.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정무특보단 부단장을 지낸 고현호 예비 후보, 정치신인 김종욱 예비 후보도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고 지역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떤 후보가 나올지 점치기 어려워지면서 당의 공천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태성 전 은평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단독으로 공천 신청을 했지만 단수 추천 지역에서 보류돼 우선 추천으로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김용현 진보당 은평구위원회 위원장이 은평구 갑 진보당 후보로, 김종민 정의당 중앙당 정책위 의장이 녹색정의당 은평구 을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통학로 주변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5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제한 속도도 기존보다 10km 낮추기로 했습니다. 추가 지정되는 스쿨존은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 도로이며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아집니다. 또 보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와 속도 제한 표시판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이 밖에 바닥 신호 등 110곳이 추가되고 무단 횡단을 하면 경고음을 내는 신호기도 100개소에 설치됩니다. 은평구가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300만 원으로 단체는 최대 700만 원, 소모임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공모 분야는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안전한 지역사회 형성 등 4개 분야입니다. 신청 자격은 은평구에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은평구민 또는 은평구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5인 이상 소모임입니다. 양천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동물 등록이 돼 있는 개와 고양이를 길러야 하는데요. 지원 항목은 기초검진과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이며 가구당 최대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동물과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최근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는 총 8개 병원에 전공의 500여 명이 근무 중입니다. 이 중 사직서를 낸 곳은 지난 16일 기준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197명 중 레지던트 24명과 인턴 18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또 인하대병원은 158명 중 레지던트 28명과 인턴 36명이, 인천 성모병원에서는 92명 중 레지던트 19명과 인턴 1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대형 병원에서 야간 휴일 당직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고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19일 오전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점검했는데요. 집단 사직을 예고한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등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집단 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일단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중증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대형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 환자의 신속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병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증 비응급 환자의 경우 대형 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을 진료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과 주말, 공휴일까지 진료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수도권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거대 양당이 공천의 속도를 내면서 수도권 승패를 가를 대진표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선거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총선 승패가 수도권에 달려있다는 말 왜 나온 겁니까? 네, 통상 수도권은 총선 성적을 좌우하는 곳으로 분류가 됩니다. 전국 지역구 의석수가 253곳인데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이 중 절반인 121석에 달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엔 더불어민주당이 이 121석 중에 103석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49석 가운데 41석, 인천에서는 13석 중 11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수도권, 특히 인천 지역 승패로 전국 성적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당시 전국 선거 결과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여야는 수도권을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성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수도권 과반을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각 당에서도 이 수도권 공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속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비교적 빠르게 공천을 확정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8일까지 수도권에서 45곳을 단수 추천 지역구로 발표를 했는데요. 3분의 1 이상에서 대표 주자를 정한 겁니다. 지난 총선 패배로 현역 의원 자체가 적다 보니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본선 경쟁에 보다 서둘러 집중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공천이 늦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수도권은 극히 일부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심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 주 추가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격전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천 계양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계양을에 원희룡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출마까지 확정이 되면 이른바 명룡대전으로 불리는 두 사람의 대결이 성사가 되면서 계양을은 이번 총선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인천 부평갑도 공천 결과를 두고 잡음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부평갑의 영입인재를 전략 공천했는데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현역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후보의 단일화를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서울 민심을 알 수 있는 양천갑 그리고 양천을 선거구는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2인 경선을 치릅니다.
네, 공천이 속도를 낼수록 이 잡음은 더 커질 것 같은데 선거구 획정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 혼잡해 보입니다. 네, 거대 양당이 공천 심사에 들어갔지만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4개 선거구가 3개 선거구로 줄어드는 부천이 대표적인데요. 현역 의원이 모두 민주당인지라 선거구가 바뀔 경우에 집안 싸움이 불가피한데 여야 합의 난항 속에 여전히 쟁점 지역구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 탓에 공천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민주당 입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위 20%에 대한 통보가 늦는 것은 제3지대로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한편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21일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정했는데요. 여야는 오늘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전에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에너지 기회소득 제공을 위해 마을 공용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19일 태양광 발전소 전기 판매 수익금을 매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2024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도내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동일 시군 내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설치비는 경기도가 30%, 시군이 50%, 그리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입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친환경차가 50만 대를 넘어서면서 충전소 확충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경기도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도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전국의 25.1%인 652만 5천여 대로 인구 1명당 0.48대꼴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22년보다 14만 6천여 대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는 7.9%인 51만 8,500여 대로 도내 전체 등록 대수 대비 비중이 2022년 6.1%에서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개 시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 급속 충전 시설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적정 장소 선정을 위한 현지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5월 17일까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대상지를 공모합니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제도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 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발안을 도출하는 제도인데요.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9월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월동 옛 롯데백화점 이전 부지에 대해 사전협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제안서는 해당 군구 도시계획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이나 시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악취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30억 원 규모의 악취관리기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서구와 계양구 등 서북부 지역인데요. 악취 방지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증설 또는 교체 개선하는 사업장에 2년 거치 5년 분기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 원까지 무이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인천시 대기보전과 악취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하면 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